자, 3위 주제 포스코 그룹주 ETF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지표 하나가 나와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보 교수가 한번 짚어주시죠. 아, 제가 하나요? 네. 지금 중국에서 일단 얘기해 주셨으니까 해주셔야죠. 그렇구나. 네. 네. 중국에서 일단은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YOY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은 4.9%, 예상치가 4.4%였습니다. 네. 4.9%라 그러면 중국이 5% 성장하겠다라는 이런 목표치 어느 정도 좀 가까이 가고 비슷하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 증가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로 일대 4.5% 증가했고요. 핵심이 되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실업률이죠. 이 지표가 지금 예상치가 5.2%였는데 네. 5.0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 홍콩 항생지수가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 네.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의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표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우리 든든하네요. 테이블 고수 툭 치면 탁 나오는 그런 또 고수로서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4.9%로 시장 전망치 상회를 했다. 뭐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한 5.5%.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그동안 안 좋다 했는데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지는 지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어지게 될지 그 시장의 반응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지수는 일단은 이제 몇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내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0.07%로 강보합권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0.5%대 하락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 되게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 에코프로가 0.3%, 또 포스코 DX도 강보합권, LNF도 2%대로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코스닥도 낙폭을 열심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ETF 출시. 이 얘기도 한번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쭉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포스코가 올랐다 내렸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어찌 보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체 지금 대장주 역할로서 조금 책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배당이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좀 높은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 보니 주가가 상대적으로 잘 방어되고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됐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룹주만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ETF는 과거에는 삼성그룹주가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LG 같은 것도 있었고, 지금 포스코가 어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ETF로 단독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이제 25%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포스코 DXM텍, 스틸리온 같은 기업들이 나눠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이제 포스코에 이제 완전 집중된 투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해서 최근에는 수급도 좋았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걸 원했거든요. 포스코 그룹주 ETF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마침 나왔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반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살짝 저 5%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애매한 게 이거 포스코는 우리가 사실 철강주로 투자 안 하고 다들 2차 전지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면 철강주 냄새도 살짝 나게 저 ETF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2차 전지주 관련한 대표 그룹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대장주격으로 올라서 그룹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네. 사실 근데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아마 철강 쪽의 비중이 아직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 높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까지는 뭐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 그 이제 5%좀 애매한 부분도 나중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제 종목 수가 늘어나면 뺀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10개가 넘어가면.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떠한 또 기업들이 나눠지는지는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변환하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요번에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전주 대비 반등을 한 이슈가 있으면서 전거래 리튬 쪽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2차 전지 투심이 조금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게 판가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나 이제 네. 이것저것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실적에 대한 뭐 폭발적인 점유율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뭐 단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 쪽에서도 이제 뭐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요 역시도 이제 투자를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가시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 역시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과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이런 포트폴리오와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런 수혜를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개 종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포스코가 하고 있는 산업군과 비슷한 기업들, 거기에 대표되는 기업들을 좀 끼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여 앵커님께서 관심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된다. 네. 여러분 투자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발을 빼고 미국 주식만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저의 관심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 내가 포스코 그룹주 보니까 다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하나만 사기에는 또 애매하고 이게 오르고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들 중에서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룹주 투자하는 그런 ETF를 굉장히 바랐는데 그 이제 바람에 또 부응하는 그런 관련된 상품이 나와서 저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임순재 고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섹터형으로 이제 테마형으로 이제 ETF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재 상황에서 ETF가 나온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포스코 그룹을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국내에서는 포스코를 이제 2차 전지 산업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포스코는 철강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포스코 그룹 내에서 지금 친환경 미래 소재, 그러니까 쉽게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4.7%입니다. 그러니까 5% 뭐 지금 작년에 3%에 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룹 내에서는 그렇게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2차 전지 관련주로 생각을 안 하고 철강주로 생각을 하고 철강 기업들과의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PER이 12배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뭐 글로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글로벌 이제 철강 회사들의 PER은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2배 이상 고평가돼 있다라고 외국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에서 매출이나 아니면 관련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포스코에 대한 매도세가 쉽게 뭐 가라앉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서 밸류에이션의 고평가가 나타난 거는 포스코 그룹주가 철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네.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각을 철강과 비교할 게 아니라 2차 전지주와 네. 좀 비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드는데 이제 2차 전지가 매출이 나와야 되죠. 그룹에 이게 대해서 지금 차지. 철강이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철강,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근데 뭐 철강과 2차 전지 분야가 9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철강과 무역 분야가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홀딩스 전체 매출에서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국내에서 좀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을 아직도는 갖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포스코가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물론 이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은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님 혹시 그 엑손모빌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정유회사. 그렇죠. 네. 실제로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리튬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관련돼 가지고 돈을 때려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엑손모빌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리튬 사업에 거의 뭐 호수 개발도 하고 있고 실제로 호수 광업권을 사오고도 있고요. 네. 그러고는 지금 최근에 좀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흡착 방식으로 리튬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 개발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붓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엑손모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주가는요 하면은 여전히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쵸.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선반영을 많이 한 곳은 네. 한국 말고는 별로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시각과 그다음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2차 전지로 너무 고평가돼서 지금 철강으로서의 매력을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에 좀 높은 상황 좀 부담되나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르다고 좋습니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철강주로만 부각이 됐었던 그런 굴뚝산업과 관련되어 있었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어쨌든 2차 전지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당장 이제 뭐 ETF 상품이 출시됐다라고 해서 우상향하고 상승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 자체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가격 중에서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철강 산업 쪽에서 이제 고평가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선 지금 현실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이 포스코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전지 좀 하겠다라고 뭐 약간 뉴스를 흘리고서 이렇게 끝나고 말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포스코가 결국에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좀 엮여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최근에는 이런 2차 전지 얘기들만 워낙에 많이 나왔고요. 또 그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무거웠던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부담감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이 향후에 얼마나 또 포스코 그룹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영역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움직임 우리 포스코 그룹주 관련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죠.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테마주 펀드는 업황 분석이 필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하창원 고수는 이슈만큼 주가가 뜨거울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 이재규 고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테이버 고수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